자, 2013년도 3월 모의고사 질문 먼저 저 3번이요. 한번. 다짐 냈어요. 그림의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의 원위점을 지나는 모습인데라고 했어. 그지? 지구과학에도 소개되고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케플러 법칙이야. 아, 케플러 법칙. 뭔데? 케플러 법칙은 설명하잖아. 아니 진짜 3월 수업이지?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이야. 아, 지금 써 그냥. 천동설, 하늘이 돌아야 하는 천동설. 누가 집대서 했나? 아니, 천동설이 열리나? 너 작치고 있으랬지. 이 이름 긴 사람. 얘너 혼나겠다. 아 스트레스. 진짜 그거 쓴다. 네. 아, 네. 진짜. 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 긴 사람이 천동설, 하늘이 돌아야 하는 지금 가만 있고 하늘이 돌아야 하는 천동설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행성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주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오고 그리고 천동설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지구가 이제 돌다 하는 지동설을 나타냈어. 지동설을 제일 처음 지동설에 대한 이제 주장 이 사람은 누구지?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갈릴리 그렇지 모시죠. 갈릴레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원궤도로 돈다라고 설명을 했어. 원궤도로 돈다고. 근데 티코 브라이라는 눈깔 좋은 북유럽의 귀족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성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관측을 하고 기록을 했어. 근데 그 기록에 대해서 수학적인 해석을 못하고 그 수학적인 해석을 그 밑에 사람인 케플러가 대신해 줬어. 그랬더니 야 이게 행성이란 게 이제껏 우리는 타원으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궤도로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원으로 돌겠다는 거야. 타원은 포커스 1, 포커스 2 두 초점에서 합한 거리 합이 서로 같은 즉 이런 궤도를 우리는 타원이라고 불러. 근데 태양이 어디냐면 이 타원 궤도 중에 타원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돌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근일점,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원일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원궤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라 하는 그것이 케플러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타원을 등속 운동으로 즉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등속 운동한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 해서 상대적으로 근일점에서는 빨리 돌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 같은 시간 동안에 쓰고 한 요 타원의 면적 S1과 똑같은 시간 동안 원점에 쓰고 한 이 면적 S2가 서로 같다는 같은 시간 동안에 쓰고 한 면적이 같다 하는 그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야. 결국엔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 V1과 원점을 지날 때 속력 V2를 비교하면 근일점의 속력 V1이 원점 속력보다 더 빨리 지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네. 세 번째는 조화법칙이라는 걸 쓰는데 물리에서는 주기, 한 바퀴 도는 주기를 T로 쓰고 있고 장반지름 요걸 그냥 R로 쓰고 있네. 그래서 주기의 제곱과 R 상승이 비례해야 하는 게 조화법칙. 지구학에서는 주기를 P 쓰고 장반지름은 A 상승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어차피 그게 그거지. 장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하는 거라면 이게 전체가 장지름이고 요게 장반지름.
원위점까지 거리가 아니고 물론 이건 단반지름이야. 그래서 타원에 대해서 장반지름 A, 단반지름 B 이런 관계를 쓰고 있어. A하고 B가 서로 완벽하게 같다면 그때는 완벽한 원이 되겠지. 그래서 26 이 원 타원의 찌그린 정도를 나타내는데 26이 만약 0이 된다면 26이 된다면 즉 이건 A, B가 서로 같은 결국엔 원이야. 26이 커짐에 따라서 좀 더 타원이 많이 찌그러지겠고 만약 26이 1 돼버리면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행성들은 26이 꽤 작은 그러나 어쨌든 타원을 갖고 도는데 라고 했어. 문제는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런 특징까지는 알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 뉴턴이죠. 그래서 F 구심력은 M, R 분의 V 제곱 이게 이제 구심력을 나타내는 식인데 이 구심력이 F 만유 인력으로 인해서 만유상 수치의 거리 제곱의 라짐 스몰 m이란 이런 만유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조화 법칙이 제시될 수 있었어. 여기서 보다시피 질량 m 즉 태양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 스몰 m 사이에 행성의 질량은 상관없다는 거야. 행성의 질량 스몰 m은 상관없이 r 하나 또 없애도 상관없겠구나. 그지? 이해되나? 예. 그렇다면 v 속력이라는 뜻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지? 시간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을 주기 t라 한다면 한 바퀴 돌 때 걸린 거리는 2파이 r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 꺼놓으면 v의 제곱 t 제곱과 4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는 만유상 수치의 거리 r 그리고 라젠 이런 관계식이 나와. 그래서 r 넘어가고 t 제곱과 r 넘어가니까 r 3승이 비례되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조합법칙이야.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들 하면 지구가 주기 t가 1년 되고 장광력 r이 1AU 된다면 미지행성 x에 대해서 주기 t 제곱과 r 3승이 정비례한다 했는데 거리 r이 4AU 돼버리면 4의 3승 t 제곱과 r 3승이 비례하니까 4의 3승 64 그래서 8년짜리가 되는 이런 놈이야. 물론 딱 8년에 맞춰서 도는 행성은 없으나 가상적인 행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고 역시 정수단위로 딱 떨어질 수 있게 하려면 9AU가 돼버리면 참고로 1AU는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겠지. 9에 3승하면 27년짜리의 제곱으로 소개되는 이게 정수단위 떨어질 딱 이쁜 놈들이야. 이거는 지구과학에도 써먹어야 되는 거고 물리 쪽에서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억 행성의 속력은 원위점에서 가장 느리다. 그렇지? 원점에서 가장 느린 물론 근위점에서 가장 빠른 될 수 있어. 이해돼서? 네. 원위점에서 행성과 태양과 행성이 서로 작용하는 만유인력 크기는 같다. 만유인력은 어차피 태양이 행성을 당겨 행성이 태양을 당겨하는 거잖아. 그지? 만유인력의 크기는 서로서로 즉 원위점에서 태양과 행성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만유인력 크기는 태양이 행성을 당기는 행성이 태양을 당기는 무슨 관계야? 작용만 적으니까 크기는 같지. 이랬어? 네. 그렇다면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행성에 작용한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제 원점 제일 거리가 먼 데서 근일점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만유인력 크기는 증가하지. 예. 이랬어? 네. 지금 케플러 법칙 1, 2, 3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실상 이거는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주는 거네, 그지? 네. 그래서 태양이 있고 원일점에서 행성이 돌 때 이랬어? 원점에서 근일점 쪽으로 갈 때 만유인력 크기는 점점점 커지겠고 그리고 공전 속력은 점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이해됐어? 예. 그러면 이거를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구. 좀 과장되게 태양을 놓고 지구가 원위점에서 근위점까지 올라가네. 한 바퀴 원위점에서 근위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바퀴 돈 원위점에서 근위점 지나 다시 원위점까지 올 때 1년 걸릴 거잖아. 네. 1년 걸릴 거잖아. 그거를 석 달 단위로 쪼개보자고. 석 달 단위로. 그러면 6개월 만에 여기 오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석 달 만에 어떻게 가냐면 여기 올 거야. 이해됐어? 예. 이게 첫 번째 석 달 동안, 요게 두 번째 석 달 동안, 세 번째 석 달 동안, 네 번째 석 달 동안. 뭔 뜻인지 이해되겠어? 예. 그러면 이 면적, 요 면적, 아래쪽에 요 면적, 이 면적이 서로 같다는 거지. 석 달 동안. 예. 이해했어? 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면적 같은데 각도는 서로 달라요? 다르네 하는 거야. 이거 꽤 많이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기억해 놓도록 준비해. 불러. 네. 오. 기본적으로 우리 책을 보면 문제 있고 답 있고 그리고 답지가 한 장이다 보니까 뒤에 쓸만한 공간이 있을 거야. 네. 노트 정리할 노트 없으면 정리할 노트 없으면 거기에서라도 답지 뒷면에서라도 정리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합격당하면 1학기 중간고사부터 쳐야 되는 게 이런 역학이야. 1학기 기말고사에 뭐 친다 했어? 연력학 얘기했지? 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콘덴서를 비롯한 전자기 시험 또 쳐야 된다. 어. 멋있다. 인천가고 진상가고 약간의 진도 차이는 있겠으나 어차피 1학년 안에 1학기와 2학기에 어쨌든 해야 되는 건 똑같아.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정도 모의고사 문제 못 풀어서 비빌거리고 있으면 그 가수도 힘들겠지. 네. 또 다른 질문 어. 먼저 9번이요. 9번. 전환을 갖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 두 전자 주의 전기력 선을 나타낼 때 이미 여러분한테 이런 입시 물리를 하기에 앞서서 전기력 선, 전기장 이 부분을 훨씬 더 세밀하게 한번 가르치셨던 적이 있었어. 기억나나? 네. 점전화, 플러스 점전화에서 전기력 선이 뻗어 나오고 점전화 마이너스 여기로 전기력 선이 길 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전기력 선의 밀도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 전기력 선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표시했어. 만약에 여기는 전기력 선을 8개가 나오게 했는데 여기 4개만 들어가. 이건 플러스 2Q짜리, 이건 마이너스 1Q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예. 그래서 전기력 선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나중에 보면 전기력 선이 이런 식으로 제시되기도 할 것이야. 우리가 힘F 전기력은 플롱상수 K의 거리 제곱의 점전화 Q1과 Q2 이렇게 표현되는데 전기력을 아까 전기장의 세기 일렉트릭 필드 E에 대해서 Q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E라 불러주는 이게 뭐다? 전기장이라 불러주는 거잖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반면 비슷하게 F 중력하면은 만임상수 G의 거리 제곱의 라지 스몰 m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구 중력장에 대해서는 mg 하잖아. 그래서 이 스몰 g 이거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중력 가속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중력 장의 크기와 중력장의 방향은 당연히 지구 중심 방향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는 거지. 전기장하고 중력장. 어쨌든 이런 그림을 볼 때 9번 문제에서 소개되는 건
플러스 Q짜리하고 마이너스 Q짜리가 보이네. 근데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짜리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전기력선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이래서 그래서 이런 전기력선의 밀도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는 이름을 쓴다 했어. 전기력선의 밀도가 많을수록 클수록 전기장이 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질문 A점에서 했네. A점은 요점 A점이야. 확인됐나? 예. A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결국엔 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야. 이해됐어?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 Y? 아니지. 이쪽이 플러스 Y 쪽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Y 쪽인데 접선 방향은 이쪽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지. 되겠나? 예. O점과 B점에서 전기자의 세기는 서로 같다. O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O점이지. B점이 어디냐면 여기 B점이야. 당연히 전기력선이 훨씬 더 빽빽한 쪽이 어딘데? 오. O점이 훨씬 더 전기력선이 빽빽하잖아. 전기력선 밀도. 알겠어? 예. 마치 이건 우리가 자석 얘기를 할 때 자석 자기력선을 우리가 그리면서 자석의 NS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력 선속 밀도를 우리는 B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즉 단위 면적의 자기력 선속 밀도. 자기력 선의 개수 이게 파이 자기력선이 얼마나 그 단위 면적당 빽빽하게 있느냐. 이쪽은 단위 면적 S에 자기력선이 훨씬 더 빽빽하게 있고 좀 더 멀어지면 자기력선의 밀도가 좀 줄어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드는 자기력의 공간이 약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O점과 B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같을 수가 없어. 아유. 대신 방향은 둘 다 플러스 X축 방향이 되겠네. 되겠나? 되겠나? 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같을 수 있을지언정 전기장의 세기는 당연히 O점이 훨씬 더 전기의 세기가 세. 그 전기선의 밀도가 더 크니까. 되겠나? 네. 네. O에 플러스 양자를 놓으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X축 방향 힘을 받는다. 전기력 선의 방향은 양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쓸 수가 있겠어. 전기력 선의 방향, 전기력 선의 접선 방향. 그게 점자나 양자가 뛰는 힘의 방향. 그래서 양자가 뛰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플러스 X축으로 힘을 받지. 알겠나? 예. 그렇다면 여기다 플러스 전화를 놨어. 그럼 이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이쪽은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놔두면 이제 그와 반대가 되겠다고. 이해됐어? 예. 그래서 중력장은 어차피 끌어당기는 인력만 있다면 전기장에 대해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점전을 놔뒀을 때 보통 양성자 같은 것들 플러스 점전을 놔뒀을 때 그 점전을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로서 표시되는 것들이 전기장을 할 것이야. 9번 정리해라. 또 다른 질문. 12번이요. 12번 팸플루트 아래 끝이 막힌 관을 길이 순서대로 억지로 만든 관악기인데 위쪽에 있는 구멍을 뚫어서 바람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했어. AB에서 기본 진동에 의한 소리가 날 때 결국 우리가 아래쪽 끝만 막혔다라고 했는데 그지? 결국엔 일종의 폐관이 되는 거잖아. 예. 폐관에 대해서 A쪽은
이런 정상파를 그릴 수 있을 것이야. 예. 반면 B는 상대적으로 정상파를 이루는 음파의 파장이 짧지. 예. 따라서 정상파를 이루는 음파의 파장은 A쪽하고 B쪽일 때 당연히 A쪽의 파장이 더 길지. 예. 음파의 진동수는 어떨까? 같아요. 진동수는 B쪽이 더 아. 크지. 음파의 속력은 어떨까? 이게 같은 거지. 이해했어? 예. 그래서 속력 V 이꼴 F 람다의 특성상 파장이 긴 쪽이면 파장이 긴 쪽이 누구다? A 쪽이지. 진동수가 작은 진동수가 작은 우리는 저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긴 대롱에서 좀 더 저음이 짧은 대롱에서 고음이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 알겠어? 예. 그래서 파장은 B보다 A에서 더 길다. 예, 그렇지? 파장은 A에서 음파의 파장은 A에서 더 길다. 됐나? 예. 진동수는 A가 더 큰 진동수라고? 아, 아니지. 아니죠. A 쪽은 진동수가 작은 그래서 저음이 나오는 게야. 이해됐나? 네. B의 위쪽 구멍에서 마디니까 했어. 우리가 표관에서 위쪽 구멍은 뭐가 된다? 배가 되는 거지. 아래쪽이 막혔다 했으니까 아래쪽에서 마디가 형성되는 거라고. 정상파 엊그저께 했잖아. 예. 이해했어? 네. 그래서 지금 12번 여기서는 여기 관악기에서의 정상파로 소개되는 거야. 리얼 하나 더 만들어. 음파의 속력은 A, B가 서로 같다. OX 오. 같은 거지? 음파의 속력 같다고. 알겠어? 고음이라서 더 전파 속도가 빠르다 이러면 안 맞아. 알겠나? 예. 시간 정리해라. 저번에 파동 정상파 소개 많이 했잖아. 네. 파동 간섭 쪽으로 하면서. 또 다른 거? 다른 질문? 더 없어? 예. 그러면 4월 거 풀어. 자.